한국에도 친중하고 있고 대북 송금한 자가 있어요 라고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현지 시각으로 2시였죠. 자, 미국 항공기 150대 베네수엘라로 날아갔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전역은 폭발음, 연기가 치솟았고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 시간 미국의 최정예 부대 델타 포스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 은신해 있던 주거지로 들어가가지고 잡아냈습니다. 강철 문 쪽으로 뛰어가는 마두로를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을 마치 못 닫았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입으로 밤이 외치면서 아래 위로는 나이키 트레이닝을 입었었다라는 거죠. 생포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생포 작전이 가장 크게 위험이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13년에 이어진 마두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마두로가 버스 운전기사였죠.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폭망시켰죠. 자, 긴박했던 야밤에 마두로 기습 생포 작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성공한 군사 작전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축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든 자산을 총동원한 이번 작전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완벽한 공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댄케인 미국 합참의장은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해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 자, 20군 이상의 지상 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베네수엘라로 출발을 했고요. 헬리콥터들은요, 레이더망을 피해가지고 지상에서 100피트, 그러니까 한 30m로 저공 비행을 했고요. 이 중에 한 대가 폭격을 당했지만 운행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단 한 사람도 사망사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두로의 안전 가옥에 도착을 해서요, 병력이 즉시 진입을 했고 대통령 부부의 저항 포기를 받아낸 이후에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우스운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 마두로가요, 자국의 병력을 믿지 못해가지고 쿠바의 용병들을 썼는데요, 그 용병이라는 게 돈으로 움직이는 거고 사실상 충성심이 없죠. 교황의 스위스 용병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만, 그래서 쿠바 용병들이요, 미국의 델타 포스가 투입 딱 되자마자 다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두로는 혼자 열심히 그 강철 문 쪽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벙커라고 하죠.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만지작거렸던 그런 벙커, 그 벙커로 들어가려던 것을 이제 문을 못 닫게 막고 마두로를 생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체포 절차는요, 미 법무부가 진행했다라고 케빈 의장은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요, 이번 작전을 위해서 장기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마두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또 애완동물까지도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700억이 넘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보가 엄청 났겠죠. 그 현상금 걸고 난 다음에 마두로는 놀래가지고 이제 쿠바 용병을 들었는데요. 이때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시간을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자, 미군은요, 이미 12월 초에 이 작전 수행 준비를 다 마쳤는데 민간인 피해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기습 효과를 또 극대화시켜야 되고 마두로를 생포하는 것을 이제 주로 가졌기 때문에 이게 다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기를 좀 조정했는데 여건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1월 3일 기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기습했던 그날요, 이 시진핑이 보낸 특사와 만난 직후였다라고 합니다. 자, 시진핑이 특사를 보냈다라는 건 시진핑이 못 가고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을 대리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 아마 시진핑도 땀을 흘리지 않았을까. 자, 트럼프는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이 체포 작전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두로를 쫓는 이유가 정말 마약이었을까? 여기서 의문 하나 던져지죠? 이 질문이 가장 큰 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려고 한 이유가 정말 마약 때문이었을까? 자, 미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두로 정권은 마약 카르텔과 결탁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막대한 마약이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마약이 문제다라고 하면 더 심각한 나라들 많습니다. 콜롬비아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베네수엘라만 유독 마두로만 이토록 집요하게 압박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살짝 들어가지고 이 시선을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이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자, 미국이 제거하려고 했던 건 마두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마두로가 쥐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가요, 한때는 부유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산유국이죠. 그렇게 봤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은 마약 소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 왜 마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놓인 베네수엘라 원유, 그리고 미국의 석유 수입 구조 재편, 그리고 여파로 흔들리기 시작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베네수엘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뭔 캐나다, 뭔 사우디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참 국제사회 이슈가 그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많이 얽히고, 또 요거 풀고 나면 저쪽이 얽혀있고, 저기를 또 풀고 나면 여기가 얽혀있고, 그래서 국제 이슈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다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하고 사실상 정권 교체에 나선 실질적 이유가 마약이 아니라 원유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 대목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마약은요, 명분이었습니다. 원유가 본질이었다 라는 거죠. 자, 베네수엘라는요,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문제가 그 원유가 이 좌파리 정권 아래에서 미국의 통제 밖에서 움직였다 라는 거죠. 미국의 통제 밖에서 움직였다.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매장량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주유소 가면 주유건에 막 석유 뿡뿡 뿌리면서 다가온다 할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하죠. 그 사우디의 매장량보다 1.5배가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밌겠죠. 그런데 석유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히토류까지도 막강 파워다라고 합니다. 이 땅덩어리가 사실상 돈 되는 땅덩어리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요, 친중 세력들이요,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두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군사 개입보다는 먼저 등장한 건 언론 프레임이죠. 자, 마약 국가다, 범죄 정권이다,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이 마두로 정권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이런 이미지를 반복시켰습니다. 그 말은 마두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갖추게끔 미국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후에 마두로 체포했습니다. 자, 벤스 부통령이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지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두로는 미국에서 마약과 테러 관련 여러 건으로 기소됐고, 카라카스의 궁전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마약 밀매에 대한 미국의 정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마두로를 깨부시러 들어간 거는 한 나라에 뭐 궁전에 살고 있는 국왕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탈출구를 제안했다. 마약 밀매는 중단되어야 하며 도난당한 석유는 미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와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사실상 뭐 약간 질이 다르다라고 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는요, 상당히 고품질 라이트 크루드고요. 이제 베네수엘라의 원유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쉽게 설명하면 약간 저급 헤비 크루드다라고 하는데, 중질유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정제하는 기술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쉽고, 베네수엘라는 정제 기술이 조금 더 고난이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화나 영화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땅 파면 와, 하늘을 팍 치솟는 석유가 팍 터져 나오는 거, 이게 라이트 크루드고요.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석유는 관을 파면 꿀떡꿀떡한 거, 약간 뭐 찐득찐득한 그런 타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기술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정유 회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품질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는데, 차베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어떻게 국유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단위의 피해를 보고 미국 회사들이 강제로 이게 쫓겨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되찾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미국 회사들이 막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제재했습니다. 라이트 크루드를 수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그리고요, 그렇게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수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뉴욕타임즈도 정리를 해주는데요. 자, 도난당한 석유는 베네수엘라가 국유화를 통해서 미국의 석유 유전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라는 미 행정부 내 시각을 가리킨다라고 상황을 짚었습니다. 자, 미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네수엘라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은 실제 의미가 어떠냐? 분명하죠. 미국의 석유 수입 구조를 다시 짜겠다라는 겁니다. 자, 통제 가능한 정권에서 계산 가능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흐름을 재편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 가깝죠. 그런데 친중 정권이 들어선 후 캐나다는 사사건건 미국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어떻게 바다 건너죠.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큼 플러스 운행비가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땅덩어리 바로 밑에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오면 좋고요. 이미 미국에서 수십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땅덩어리에 지분이 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재편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로 옮겨갑니다. 어디? 까불고 있는 캐나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친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캐나다는 미국과의 에너지, 그 다음에 외교, 이 충돌을 계속 해왔습니다. 환경 규제, 원유 수출, 대미 외교 노선까지 균열은 계속 쌓였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미국이요, 지금 캐나다산 석유를 덜 사거나 또는 아예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캐나다 경제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 내에 지금 뉴스가요, 야, 미국 지금 베네수엘라에 손 뻗어가지고 이쪽으로 원유 수입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면 캐나다 경제 휘청할 건데 어떻게 할래? 막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거론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미국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괘씸한 얄미운 동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베네수엘라는 어떤 거냐? 지금 에너지 재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마차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왜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아 베네수엘라 원유가 빵빵한데 이런 말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 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루트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움직이겠다. 자, 이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요, 미국의 판단 기준은 분명해지는 거죠. 도덕이 아니라 통제력, 명분이 아니라 구조, 동맹이 아니라 효율. 자, 베네수엘라는 그 시험장이 되었고요. 캐나다는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요, 마약 이야기만 붙들고 있으면 이 큰 그림이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베네수엘라가 왜 미국에게 쇼미더머니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퍼스트, 벗어나 힘자랑한 트럼프, 마가 진영 일각에서 반발이다 라고 좌파 언론들이요, 트럼프 내부 균열을 말하고 있지만 헛소리입니다. 그들은요, 다시 위대해질 미국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는 큰 판에서 말을 하나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다 전율을 느끼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도 다시 자유를 찾을 한국을 기대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친중하고 있고 대북 송금한 자가 있어요 라고 말이죠. 자, 베네수엘라 땅에 묻혀있는 원유와 그리고 휘토류가 가장 매력적이었던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한민국 땅에 매력을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한미동맹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다라는 거죠. 김영일 TV였습니다.